아침부터 어디서 진상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고함 소리에 숨이 턱 막혔어요. 코끝을 찌르는 쉰내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날카롭게 부딪히는 식기 소리, 그리고 기름때가 엉겨 붙은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얇은 셔츠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떨리는 두 손으로 가슴팍만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식당 매니저의 호통에도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렸어요. 제발, 제발 이것만 좀 전해주세요. 우리 남편 억울하게 감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비리 저지른 건 다른 놈들인데 왜 우리 남편이 덤터기를 쓰냐고요? 채장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번들거리는 구두 앞 코가 제 무릎 앞을 걷어차듯 지나가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들을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남편 지훈 씨가 하청 업체 비리를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구속될 위기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쓴 탄원서였어요. 이것만 회장님께 전달하면, 이것만 가장 높은 분이 한 번만 읽어주시기만 하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 뭐예요. 하지만 회장실이 있는 꼭대기층은커녕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문전박대당하고 이 캄캄하고 냄새나는 지하 식당 주방까지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어. 보안팀 안 부르고 뭐해? 당장 이 미친 여자 끌어내. 매니저의 호통에 억센 소나기들이 제 양팔을 틀어쥐고 바닥에서 질질 끌어올렸어요. 안 돼요. 놔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서류란 말이에요. 우리 애 아빠 살려야 해요. 제발요.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저는 끝까지 가슴을 내주지 않았어요. 안주머니 속에 품어온 제 심장보다 더 크게 쿵쾅거리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바닥에 떨어질까봐 두 팔을 X자로 겹쳐 결사적으로 방어할 뿐이었죠. 보라색 비단 주머니 안에 든 테이프 겉면에 칠이 다 벗겨진 엄마의 유품,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 말이에요. 엄마가 숨을 거두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며 제 손에 쥐어주셨던 단 하나의 유품이었거든요. 이 테이프가 우리 가족을 지켜줄 부적이라도 되는 양 가슴 깊숙이 품고 온 거였어요. 저만 치서 구경하던 식당 직원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어요. 애 엄마가 미쳤나 봐. 눈 뒤집힌 거 안 보여? 완전 도끼 올랐네. 그러게. 근데 품에 뭘 저렇게 껴안고 있어? 안 내놓으려고 발악을 하잖아. 혹시 흉기 아니야? 비웃음 소리가 사방에서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와 제 온몸에 박혔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억지를 부리며 행패를 부리는 잡상인이나 미친 여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제가 품고 있는 이 작고 볼품없는 테이프가 대한민국 건축업계를 손에 쥔 저 높은 층의 누군가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 낡은 테이프 안에서 흘러나올 40년 전의 그 애달픈 콧노래가 얼음장 같은 회장님의 세상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릴지 저 역시 이 비참한 순간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매니저가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다시 소리쳤어요. 아, 빨리 내쫓으라니까. 곧 회장님 순시 내려오실 시간이라고. 그 깐깐한 양반 눈에 띄면 니들 다 모가지인 줄 알아? 질질 끌어서라도 당장 비상구로 쳐넣어. 회장님, 회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다고요? 나요, 안 갈 거예요. 저 여기서 회장님 무조건 만나야 해요.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는 순간 주방 뒷문 쪽 복도 끝에서부터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던 수십 명의 숨소리마저 단번에 멈추게 만드는 차갑고도 일정한 구두 굽소리였죠. 또 가. 또 가. 바닥을 울리는 그 서늘한 진동이 타일을 타고 제 발끝에서부터 심장까지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어 숙였어요. 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고개를 들어 굳게 닫힌 복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가슴 속의 카세트 테이프가 제 심장 박동과 함께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냄새나고 지옥 같은 바닥에서 저 문을 열고 나타날 차가운 사람에게 제 간절함이 닿기는 하는 걸까요? 굳게 닫혀 있던 식당 주방의 스테인리스 문이 무거운 쇳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미끄러운 타일 바닥의 기름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먼지 한 톨 없이 윤이 나는 검은색 명품 구두였죠. 이어서 칼같이 빳빳하게 다려진 짙은 회색 정장 바지가 시야를 채우는 순간 펄펄 끓던 주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고 말았어요. 무슨 소란인가.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것처럼 차갑고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에 저를 질질 끌어내던 직원들의 소나귀에서 스르륵 힘이 풀렸어요. 식당 매니저가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움츠이며 허리가 부러져라 굽혔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게 웬 잡상인 같은 여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곧바로 치우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검은 발자국이 찍힌 남편의 탄원서 위로 엎드린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올려다보았죠. 백승조 회장, 남편을 억울한 사지로 몰아넣은 이 거대한 성벽의 주인이 바로 제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눈가가 찢어질 듯 붉게 달아오르고 핏발이 섰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차가운 눈동자를 똑바로 노려보았어요. 머리카락은 땀과 기름때에 젖어 뺨에 들러붙어 있었지만 여기서 시선을 피하거나 주눅이 들면 우리 남편은 그대로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남편은 죄가 없어요. 제가 쉰 목소리로 악을 쓰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를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 보듯 무심하게 내려다보려던 회장님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자마자 그 자리에 딱 박혀버렸어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아주 오래전 죽은 유령이라도 마주친 사람처럼 말이에요. 늘 꼿꼿하기만 하던 그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며 떨리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돌에 새긴 듯 굳어있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더니 호흡이 턱 막힌 사람처럼 거칠게 가빠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주방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은 조리기구가 끌어넘치는 소리조차 잊은 채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그 기괴한 정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그 냉혈한 회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발악하는 초라한 여자 하나를 보고 왜 저렇게 돌부처처럼 굳어버린 걸까요? 4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무덤처럼 닫아두었던 기억이라도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 이름이 뭔가? 오랜 침묵을 깨고 갈라진 목소리가 회장님의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왔어요. 분노도 짜증도 아닌 묘하게 떨리고 애절한 음성이었죠. 저는 가슴 속에 품은 비단 주머니를 옷 위로 더 꽉 움켜쥐고는 다른 한 손으로 흙먼지 묻은 탄원서를 바들바들 떨며 들어 올렸어요. 서지훈의 아내 정나영입니다. 제 남편은 당신네 회사가 시키는 대로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다고요. 나영이라는 제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복잡하게 일그러졌어요. 기대했던 이름이 아니라는 듯한 짙은 허탈함, 그리고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혼란스러움이 그 주름진 얼굴에 뒤엉켜 지나갔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무언가를 애써 짓누르듯 바위처럼 굳어있던 그분은 이내 이를 꽉 악물고는 다시 처음에 그 서늘하고 무자비한 가면에 숨어버렸어요. 당장 끌어내. 회장님, 제발 서류라도 한 번만 읽어보시고. 결국 저는 뒤따라온 덩치 큰 경호원들의 억센 손에 양팔을 결박당하고 입이 틀어막힌 채 질질 끌려 나갔어요. 발버둥을 칠수록 제 품속에 숨겨둔 테이프가 갈비뼈를 짓누르며 둔탁한 통증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엄마가 그 안에서 저를 부르며 울고 있는 것만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을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회장님은 바닥에 짓밟힌 남편의 탄원서만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죠. 대체 그 짧은 순간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의 흔들리던 눈동자 속에는 어떤 과거가 서 있었던 걸까요? 가방 모서리에 다해진 인조 가죽이 가늘게 떨리는 손끝을 타고 바스락거렸어요. 구두 발자국이 시커멓게 찍혀 찢어지기 직전인 탄원서 뭉치를 가방 안으로 간신히 밀어넣으며 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33층 회장 집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아까 지하 식당에서 끌려나갔을 때만 해도 그대로 길바닥에 버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호원 대장이 수화기를 들고 잠깐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 저를 이 숨 막히는 꼭대기 층으로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분명했지만 이유를 묻기엔 제 처지가 너무나 초라했죠. 발밑이 푹푹 꺼지는 최고급 카펫 위로 제 더러운 운동화가 닿는 것조차 죄스러울 만큼 압도적인 공간이었어요.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까마득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그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처참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졌어요. 서지훈 씨, 이거는 법무팀에서 알아서 할 문제야. 여기서 이러고 때를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얼음 송곳 같은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분은 저를 등진 채 창밖만 꼿꼿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넓은 어깨는 마치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견고해 보였지만 등 뒤로 꽉 쥔 두 주먹에는 핏줄이 터질 듯 도드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현장에서 땀 흘리며 밤낮 없이 일한 죄밖에 없다고요. 일선에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서류라도 한 번만 제발 읽어봐 주세요. 제가 가방을 끌어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회장님이 휙 돌아서며 저를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제 얼굴을 보고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람의 목을 옥죄는 살벌한 냉기만 가득한 얼굴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 말이 안 들리나? 결과는 나중에 통보할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란 소리야. 확답도 없고 온기도 없는 그 무미건조한 대답. 더 이상 매달렸다가는 정말 남편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기회를 준 건지 내쫓는 건지 알 수 없는 모호함이 제 가슴을 천근만근 짓눌렀거든요. 눈물이 차올라 앞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행여나 밉보일까봐 꾹 참고 가방 지퍼를 닫으려 허둥지둥 손을 움직였죠. 손이 덜덜 떨려서 지퍼가 잘 물리지 않고 계속 엇나갔어요. 그때 덜렁거리던 가방 안주머니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튀어나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힐 뻔했어요. 아, 보라색 비단 주머니째 굴러 나온 거였어요. 주머니 입구가 반쯤 벌어지면서 안에 든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 벗겨진 칠이 형광등 빛 아래 드러났죠. 저는 마치 누가 훔쳐가기라도 할 듯 황급히 테이프를 낚아채어 가방 가장 깊숙한 곳으로 우겨 넣었어요. 이 테이프만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겠다던 엄마의 영혼 같은 이 부적만은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황급히 가방을 끌어안는 제 손등으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짧은 찰나 회장님의 시선이 제가 테이프를 집어넣은 가방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쏠린 것 같았지만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해요. 다시 찾아올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고 비틀거리며 집무실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등 뒤로 무겁게 떨어졌어요. 소음 하나 없는 차가운 복도에 혼자 남겨지니 억눌렀던 흐느낌이 입술을 뚫고 새어나왔어요. 이제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이 구겨진 빈손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거든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데 가방 깊숙이 숨겨둔 테이프만큼은 여전히 제 옆구리에서 무거운 돌덩이처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엄마, 이 낡은 테이프가 정말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훗날 회장님 곁에 있던 이들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에요. 제가 등을 돌리고 집무실 문을 닫는 바로 그 순간 33층 유리창 너머로 굵은 빗방울이 사정없이 들이치고 있었대요. 회장님은 유리창에 떨리는 두 손을 짚은 채 서 계셨고 빗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바위 같던 어깨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제가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던 그 낡은 테이프, 모서리가 다 달아빠진 그 플라스틱 조각이 4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기억의 봉인을 기어이 뜯어내고 만 거죠. 시계는 1986년 보랏빛 도라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그 언덕의 빗속으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 이거 놓으란 말이다. 혜수가. 내가 금방 돌아올게.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울지 마. 승조 씨, 안 돼요. 제발 우리 승조 씨 데려가지 마세요. 회장님 아들 안 하고 그냥 나랑 살면 안 돼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발버둥 치는 젊은 승조를 세단 뒷좌석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대요. 승조는 차창을 깨부술듯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지만 굳게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해숙, 그러니까 젊은 날에 우리 엄마가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채 차를 향해 기어오듯 쫓아왔던 거예요. 승조 씨, 이거 내 목소리 녹음한 거 이거라도 꼭 가져가요. 나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엄마의 가녀린 손에 들려있던 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부르던 도라지꽃 콧노래가 담긴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가진 것 없는 고아였던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싼 예물 대신 밤새 낡은 녹음기 앞에서 눈물로 부른 노래를 담아온 거였거든요. 승조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유일한 숨구멍 같은 목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엄마의 손목을 무참히 뿌리쳐버렸지 뭐예요. 허공을 가른 테이프가 빗물에 질퍽해진 시커먼 흙바닥 위로 툭 하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혜수가, 테이프 주워. 얼른 주우란 말이야.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다치지 말고 비 피해, 제발. 안 돼. 내 영혼인데. 우리 승조 씨 외로울 때 들어야 하는데. 어딨어? 대체 어디로 굴러간 거야? 매정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언덕의 빗소리를 집어삼키며 출발해버렸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흙탕물 속에서 엄마는 멍든 두 손으로 진흙을 파헤치며 테이프를 찾으려 허우적거렸어요. 흰 블라우스가 흙투성이가 되고 무릎이 까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오직 그 작은 테이프 하나를 찾아내려고 진흙 바닥을 박박 긁고 있었던 거예요.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엄마의 그 처절하고 가여운 뒷모습. 그게 바로 회장님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피피처럼 가슴에 박아둔 지옥 같은 풍경이었어요. 진흙 속에 파묻혀 영영 썩어 없어졌을 거라 생각했던 그 테이프였잖아요. 그런데 40년이 흔 오늘 처음 보는 여자의 낡은 가방 속에서 그 똑같은 테이프가 굴러떨어질 뻔했으니 회장님의 심장이 온전할 리 있었겠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댄 회장님의 주름진 이마 위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대요. 빗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거친 흐느낌만이 아무도 없는 33층 집무실을 텅 빈 메아리처럼 서글프게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저는 회장님이 우시는 줄도 모르고 복도를 걸으며 펑펑 눈물만 쏟고 있었지 뭐예요. 소독약 냄새가 훅 끼치는 비좁은 병실 안은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덜덜거리고 있었어요. 6명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인실 구석 자리. 남편 지훈 씨는 깁스를 한 다리를 천장에 매단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흠뻑 젖은 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황급히 눈가를 훔치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왔어? 비 오는데 고생했네. 거긴 역시 안 되지? 그렇게 묻는 목소리가 푹 처져 있어서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가방을 꽉 쥔 채 고개만 저었죠. 회장님 얼굴은커녕 쓰레기 취급만 당하고 쫓겨났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겠어요?
남편은 링거 바늘이 꽂힌 퍼런 손등을 힘겹게 들어 제 손을 덮어주었죠. 현장에서 시멘트와 흙을 만지며 굳은 살이 잔뜩 박였던 그 크고 따뜻한 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야위어 보였는지 몰라요. 괜찮아. 내가 다 안고 가면 돼. 당신이랑 하랑이만 어떻게든 살 길 찾으면 그걸로 된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다 안고 가? 지시한 놈들은 따로 있는데 왜 당신이 징역을 살아? 제 입에서 날선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남편은 그저 제 손을 더 꽉 쥐어줄 뿐이었어요. 하청업체의 비리를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할 처지인데 이 착해 빠진 바보는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보다 남겨질 처자식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비도 막막하고 당장 내일 모레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데 제 손엔 구겨진 탄원서밖에 없었잖아요. 가방 깊숙이 숨겨둔 테이프가 제 갈비뼈를 쿡쿡 찌르는 것 같아 저는 숨을 죽이고 꺼이꺼이 울음만 토해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귓가에 조심스레 가져다 댔죠. 여보세요. 정나영 씨입니까? 여기 천지그룹 회장 비서 씨입니다. 그 한마디에 멈췄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을 불렀다는 경고일까요? 아니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일까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전화를 꽉 쥐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백승조 회장님 지시사항 전달해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지훈 씨의 소명 자료를 회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본사 대회의실로 출석하십시오.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더듬거리며 되물었지만 상대방은 용건만 전하고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뚝뚝.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저는 바보처럼 멍하니 입만 뻐끔거렸어요. 다리에 매달고 있던 모래주머니가 한순간에 탁 끊어진 것처럼 온몸에 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보, 회장님이 당신 말 직접 들어보시겠대? 내일 본사로 오시래. 남편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어요. 허공을 헤매던 텅 빈 눈동자에 순식간에 뜨거운 불꽃이 번졌어요. 부러진 다리가 욱신거리는 것도 잊은 채 남편이 링거 꽂은 팔로 상체를 일으켜 제 어깨를 꽉 끌어안았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병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소리내어 울고 말았어요. 지륵 같은 암흑 속에서 튼튼한 동아줄 하나가 툭 떨어져 내린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이 왜 갑자기 매몰찬 축객령을 거두고 마음을 바꾸셨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이 숨 쉴 구멍은 열린 거잖아요. 가방 깊숙이 들어있던 낡은 테이프가 정말로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다 준 걸까요?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회장님의 얼음장 같은 마음을 몰래 움직여 주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당장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서라도 그 무서운 성벽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빗소리가 잦아든 새벽 천장 모서리에서 툭 투둑하고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 낡은 양푼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독한 진통제 기운에 취해 방금 전 겨우 골아 떨어졌어요. 부러진 다리에 감긴 두꺼운 깁스가 좁은 단칸방 한가운데를 무겁게 가로막고 있었지만 색색거리는 그 거친 숨소리마저 오늘 밤엔 어찌나 고맙고 애틋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걸린 남편의 낡은 양복을 꺼내 들었어요. 결혼식 때 동네 시장에서 샀던 그 옷은 소매 끝이 다 해지고 어깨선이 번들거렸지만 젖은 수건으로 정성스레 먼지를 닦아내고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주름을 폈죠. 내일 그 무서운 성벽 같은 본사 대회의실에 입고 갈 유일한 옷이었으니까요. 여보, 내일은 당신 억울한 거 꼭 다 풀고 오자. 높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말고 당신 하던 대로 당당하게 말하고 와.
잠든 남편의 거칠고 야윈 뺨을 조심스레 쓸어내리다 보니 또다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제 시선이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삐걱거리는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서랍 맨 밑바닥을 열어 작은 보라색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죠. 어제 제가 그 끔찍한 식당 바닥에서 죽기 살기로 품었던 엄마의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든 주머니였거든요. 겉면에 칠이 다 벗겨지고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낡아빠진 물건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마의 숨결이었어요. 숨을 거두기 직전 갈라진 손으로 제 손에 이걸 쥐어주시며 눈물 찢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엄마, 이 낡은 테이프가 정말 엄마 영혼이라면 내일 하루만 우리 남편 등 좀 따뜻하게 밀어줘. 우리 가족 다신 벼랑 끝으로 안 떨어지게 엄마가 꼭 좀 지켜주라. 알았지? 비단 주머니 위로 제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검게 얼룩을 남겼어요. 저는 옷소매로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비단 주머니의 끈을 단단히 조여맸어요. 그리고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 지퍼를 열었죠. 내일 회장님께 보여드릴 억울함을 풀 소명 자료와 탄원서를 구겨지지 않게 맨 앞칸에 반듯하게 정리해 넣었어요. 그러고는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 지퍼를 열어 그 보라색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죠. 행여나 남편이 서류를 꺼낼 때 실수로 딸려 나와 바닥에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안주머니 지퍼를 끝까지 꽉 물려 닫고 2번, 3번 손끝으로 훑어 확인까지 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낡은 가방을 2팔로 꼭 끌어안으니 거짓말처럼 불안하게 요동치던 가슴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어요. 마치 엄마의 거칠고 따뜻한 손바닥이 제 굽은 등을 가만가만 토닥여주는 것 같았달까요. 어느새 비가 완전히 그치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창백한 새벽달 빛이 남편의 서류, 가방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이 작은 방 안을 채우는 건 우리 식구들의 색색거리는 숨소리와 가방 안주머니 깊은 곳에 잠든 40년 전의 그 콧노래뿐이었죠. 내일 저 문을 나서면 정말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걸까요?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거대한 얼음창고 같았어요. 본사 33층 대회의실. 까마득하게 긴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백승조 회장님이 조각상처럼 앉아 계셨고 남편 지훈 씨는 무거운 깁스를 끌고 그 까마득한 거리의 반대편에 섰죠. 양옆으로 도열한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수십 개의 화살처럼 꽂히고 있었지만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고 낡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회장님, 저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주동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어씌우려고 작당 모의를 한 녹취록을 가져왔습니다. 부디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남편은 덜덜 떨리는 굵은 손가락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밴 탓일까요? 맨 앞칸에 반듯하게 넣어둔 증거 테이프 대신 제가 간밤에 부적처럼 몰래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던 그 보라색 비단 주머니가 손끝에 걸려 딸려 나온 거예요. 주머니 입구가 헐거워지며 겉면에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대리석 테이블 위로 툭 떨어지고 말았죠. 눈앞이 하얗게 질린 남편은 그게 뭔지 확인할 겨를조차 없이 허둥지둥 테이프를 주워 미리 꺼내둔 소형 녹음기 안에 밀어넣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꾹 눌러버렸어요. 딸깍, 치직거리는 거친 쇳소리와 낡은 테이프 돌아가는 마찰음이 무거운 정적을 찢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증거를 은폐하려던 현장 소장의 걸걸한 목소리 대신 아주 맑고 가녀린 여자의 콧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투박하지만 애달픈 보랏빛 도라지꽃 언덕의 바람을 타고 흐르는 듯한 40년 전의 그 멜로디. 엄마가 회장님을 위해 빗속에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영혼의 목소리가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회의실 한가운데로 울려 퍼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테이프를 잘못 꺼낸 것 같습니다. 당장 끄겠습니다. 4색이 된 남편이 정지 버튼을 누르려
다급히 손을 뻗는 찰나였어요. 손대지 마. 쾅!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회장님이 양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육중한 가죽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지만 아무도 감히 제지하지 못했죠. 대한민국 건축업계를 호령하던 그 냉혈한 회장님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녹음기에 딱 박혀 있었거든요. 얼음장 같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끄지 마. 그대로 둬. 조금 전에 그 서리빨 같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갈라지고 젖은 음성이었어요. 회장님은 테이블을 비틀거리며 돌아 남편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대단한 어르신이 낡은 녹음기 앞에서 무릎이 꺾일 듯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셨어요. 자네, 이 테이프, 이 목소리 대체 어디서 났나? 말해. 도대체 어디서 났냐고. 고함에 가까운 절규였지만 그건 한 마리 상처받은 짐승의 처절한 통곡이었어요. 하얗게 샌 머리카락 아래로 4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을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죠. 테이프 속 엄마의 콧노래는 여전히 애달프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세월 동안 죽은 듯 고요했던 회장님의 거대한 얼음 성벽은 그 작은 목소리 하나에 형체도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테이프가 돌아가는 그 낡은 녹음기를 회장님은 손마디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쥐셨대요. 마치 그 차가운 플라스틱 기계 안에서 40년 전 그 빗속에 두고 온 사랑하는 여자가 살아서 숨이라도 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닥에 주저앉은 회장님의 넓은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고 회의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무덤처럼 고요해졌죠. 이거 자네 아내의 것이라고 했나? 그 사람, 해수기가 준 게 확실해? 지금 어디 있나? 당장 안내해. 평생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냉혈한으로 살아온 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애처롭고 찢어지는 절규였어요. 남편은 깁스한 다리를 이끌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간신히 입을 뗐죠. 회장님, 그게 저희 장모님 유품입니다. 평생 가난 속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3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도 이 테이프만은 목숨처럼 쥐고 계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그 세 글자가 회의실의 서늘한 공기를 찢고 나가는 순간 회장님의 억센 두 팔이 툭 하고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어요. 녹음기에서 맴돌던 도라지꽃 콧노래가 하필 그때 탁 하는 거친 파차름과 함께 끝이 나버렸고요. 회장님의 핏발 선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마저 한순간에 차갑게 꺼져버리는 걸 남편은 똑똑히 보았대요. 40년을 차가운 얼음벽에 갇혀 언젠가 그 언덕으로 돌아가 그녀를 다시 품에 안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거대한 기업을 일궈냈는데 이제야 겨우 그 흔적을 찾았는데 세상에 그녀가 없다잖아요. 단전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창자가 툭툭 끊어지는 듯한 통곡이 대회의실을 뒤흔들었어요. 회장님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처박은 채 아이처럼 꺼이꺼이 피울음을 토해내셨죠. 양옆의 임원들이 기겁하며 부축하려 다가왔지만 회장님은 발버둥을 치며 그 손길들을 사정없이 뿌리치고는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어디 가십니까?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 따윈 이미 그분의 귀에 닿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가슴 한복판에 우겨넣고는 넥타이가 풀어헤쳐지는 것도 명품 구두가 꺾이는 것도 모른 채 대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셨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분의 걸음은 이미 65세의 꼿꼿한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죠. 40년 전 쏟아지는 빗속에서 검은 세단에 강제로 갇혀 멀어지는 연인을 피눈물 흘리며 지켜봐야 했던 그 25살의 가여운 청년일 뿐이었어요. 어두컴컴한 주차장에 시퍼런 엔진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고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핸들을 잡은 회장님의 차가 미친 듯이 차단기를 부수고 튀어나갔어요.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도심의 불빛 위로 이미 흙으로 돌아가 버린 해숙의 환영이 자꾸만 겹쳐 어른거리고 있었겠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지키고 싶었던 그녀만은 끝내 지키지 못한 회장님의 늦어버린 질주였어요. 포장도 되지 않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얼마나 미친 듯이 내달렸을까요? 타이어 타는 냄새와 매캐한 흙먼지가 뒤섞인 채 승조의 차가 멈춰선 곳은 이름 모를 잡초만 무성한 어느 외딴 산기슭이었어요.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쿡 끼쳐오는 비릿한 진흙 냄새와 서늘한 산바람이 땀에 젖은 승조의 얼굴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갔죠. 질퍽거리는 흙바닥에 최고급 수제 구두가 푹푹 빠지고 단정한 바짓단이 엉망진창으로 젖어들었지만 그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어요. 산기슭을 허우적대며 오르던 그의 걸음이 우뚝 멈춘 곳은 번듯한 비석 하나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초라하고 납작한 봉분 앞이었습니다. 봉분 한편에 빗뚤게 세워진 작은 나무 팻말. 빗물에 씻겨 희미해진 모해숙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승조의 꼿꼿하던 무릎이 그대로 젖은 흙바닥 위로 푹 꺾이고 말았어요. 해수가. 목에서 피가 넘어올 듯 갈라진 음성이 산기슭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승조는 무덤에 차가운 흙을 양손으로 미친 듯이 쓸어안았어요. 내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어, 해수가. 40년을 나 혼자 그 따뜻한 곳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너는 이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춥고 외로웠니? 손톱 밑에 시커먼 진흙이 파고들고 늙은 손가락이 돌부리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는 무덤의 흙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미안하다. 널 지키지도 못하고 널 찾지도 못하고 그 지옥 같은 가난 속에 너 혼자 내버려둬서 정말 미안하다, 해수가. 눈물이 턱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무덤의 흙을 짙게 적셨습니다. 품속 깊은 곳에서 체온으로 덮여온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차가운 봉분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플라스틱 테이프 위로 그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계속해서 툭, 툭 떨어져 내렸죠. 그때였어요. 거친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언제 피어났는지 봉분 바로 옆 흔들리는 잡초 사이로 보랏빛 도라지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치 40년 전 그 언덕에서 해숙이 수줍게 웃으며 건네주었던 바로 그 꽃처럼 청초하고 시리도록 맑은 보랏빛이었죠. 승조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그 가녀린 꽃잎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나 여기 있어, 해숙아. 서늘한 산바람이 불어오며 보랏빛 꽃잎이 승조의 거칠고 피 맺힌 손등을 가만가만 쓰다듬는 것만 같았어요. 그 작고 부드러운 촉감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승조는 65년 평생 겹겹이 쌓아온 모든 체면과 권위의 갑옷을 벗어 던진 채 젖은 무덤가에 엎드려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과도 같았던 여인 하나 지켜내지 못한 늙고 병든 한 남자의 뼈저린 회한이 검은 산등성이를 애달프게 메우고 있었죠. 산기슭의 차가운 흙바닥에 무너져 내린 회장님의 통곡 소리가 등성이를 타고 메아리 칠 때쯤이었어요. 등 뒤로 바스락거리는 마른 풀이 밟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죠. 회장님, 뒤를 돌아보니 남편 지훈 씨의 부축을 받으며 나영이 서 있었어요. 등에는 낡은 꽃무늬 포대기로 어린 딸 하랑이를 꽉 업은 채였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간 회장님의 행선지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에게 물어가까스로 알아낸 거였어요. 그러나 나영은 차마 무덤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자신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무서운 회장님이 평생 맞고 버림받으며 살아온 불쌍한 자기 엄마의 초라한 무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무릎과 찢어진 바짓단,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 그건 더 이상 대한민국 건축계를 호령하는 천지그룹 백승조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포대기를 맨 나영의 가녀린 어깨를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두 팔로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너희들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너무 오래 내버려둬서 정말 미안하다. 처음엔 그 품에서 벗어나려 굳어있던 나영의 두 팔이 회장님의 그 오열 섞인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낡은 테이프. 그 목소리의 주인이 엄마가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유일하게 빛으로 품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넓고 젖은 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겠죠. 나영의 입에서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고 두 사람은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내 엄마가 빗속에 잃어버렸던 그 세월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의 가장 튼튼한 지붕이 되어주마. 회장님의 갈라진 목소리가 나영의 등을 토닥였어요. 지훈 씨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죠. 포대기 안에서 잠들어 있던 하랑이가 칭얼거리며 작은 손을 뻗어 회장님의 젖은 뺨을 만졌어요.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낡은 포대기가 이제는 40년 만에 기적처럼 이어진 새로운 가족을 품어 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서쪽 하늘 너머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위에 놓인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그 옆에 피어난 보랏빛 도라지꽃 한 송이가 바람에 가만히 흔들리며 마치 환하게 웃는 듯 했죠. 40년의 기나긴 겨울을 견뎌낸 이들의 마음에 마침내 쉬지 않은 따뜻한 봄바람이 길을 찾아 불어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